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조직의 수평 문화와 신입사원의 퇴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수평 문화라는 게 뭘까요? 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좋은 문화들이 들어올 때 좀 뒤죽박죽 들어와서 혼란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용카드가 먼저였을까요? ATM이 먼저였을까요? 지불카드가 먼저였을까요? 이게 순서상으로는요, 일단 영국이 영국의 3대 산업 중에 하나가 금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이 먼저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로 영국이 꼽히는데, 영국은 맨 처음에는 ATM, 체크카드,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한 계좌에 따른 입금과 출금 내역, 자동이체 내역 이런 것들을 해서 토탈 밸런스라고 해서 은행 계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매달 날라와요. 신용카드가 날라오는 게 아니라 은행 계좌에 대해서. 그래서 인컴, 아웃컴, 이체, 트랜스퍼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밸런스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자기의 통장을 관리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발달한 게 신용카드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생, 파산 이런 제도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뭐가 먼저 발달했느냐? 재밌는 게 신용카드가 먼저예요. 대중화가 된 게. 그 다음에 체크카드, ATM 자기 계좌, 그 다음에 회생, 파산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잘 보시면 이게 계좌 관리부터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경제 개념이 좀 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총 재산이 얼만데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매달 보고를 받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뭐부터 시작했냐? 신용카드. 즉 빚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문화가 먼저 들어오는 건 좋은데 막 혼잡해서 들어오거나 먼저 들어오니까 제대로 순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잡히지 않았죠. 그러면서 세 개를 동시에 받아들여야 되니까 혼란이 좀 있죠. 단계나 시간을 거쳐서가 아니다.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자, 보드 오브 디렉터스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마케팅 부서, 회계 부서, 재무 부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리걸 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있고, 이런 걸 수직적인 구조라고 해요. 그런데 수평 구조라는 건 보드 오브 디렉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재무가 10명이었으면 10팀으로 한 명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한 팀에 어카운턴트 1명, 그 다음에 마케팅 1명, 팀장 1명, 그 다음에 실무 직원 5명, 뭐 이렇게 해서 8명이 한 팀. 그러니까 그게 마케팅, 세일즈, 어카운팅, 재무, 그 다음에 리걸 이런 중요한 부서들이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쪼개져서 이제 하나의 셀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마다 팀들끼리 실적 보고가 나와요. 그랬을 때 아웃되면 한 팀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도마뱀꼬리 잘리듯이. 근데 그 수평 구조라는 건 그 셀 안에서 수평 구조거든요. 그럼 이 셀 안에서는 그 팀장부터 다 한 몸처럼 이제 8명, 10명이 움직이면서 이게 자유롭게 의사소통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언도 하고요. 그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죠. 왜? 팀 단위로 이제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명이 잘못해서 그러면 팀장만 잘리는 게 아니라 셀 전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도 같이 지고 발언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도 자유롭고 수평 구조죠. 잘리면 다 같이 백수니까. 그랬을 때 연봉 협상도 다 같이 하고 그 대신에 중요한 건 의사소통도 자유롭고 의견도 자유롭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단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이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수평 구조라는 게 자, 내가 복지, 인격적인 대우, 그런 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성과, 나에 대한 인정, 내 발언권,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신입사원이 지느냐에 대한 거가 불분명한 수평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나 책임, 의무 이런 게 다 불투명한 상태에서 투명한 건 지금 뭐밖에 없어요? 월급, 그리고 그 다음에 복지, 혜택 이런 것만 있으니까 2030들이 이것만 놓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수평 문화가 되기 위해서 책임과 실적과 성과라는 그 단위와 그 사람의 재능, 직무에 대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통이 되고 투명해져야 되는데 수평 구조라는 게 잘못 들어와서 회사들이 빨리 이런 실적, 성과, 책임, 의무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면 월급만큼이나 그러면 그런 걸 놓고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치열해지죠. 오히려 연봉 협상 이런 게 더 클리어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능력주의가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평 구조는 어떻게 보면 능력주의가 더 드러나는 구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를 잘 이행을 못 하다 보니까 답답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퇴사가 지금 굉장히 대세인 이슈인데 왜 그런가를 곰곰이 지켜보면 자유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보면 나름 명확한 것 같아요. 2030. 그럼 그거에 대해서 회사가 내가 이런 자유를 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 인정을 해줄 테니까 너는 얼마만큼의 성과와 실적과 어떤 책임을 져라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양쪽이 가야 되는데 지금 양쪽이 다 좀 감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서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 능력주의 수평 문화로 들어오면 실적에 대해서 다 까발려지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분기별로 혹은 반기별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이 더 심화되고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신입사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들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수평 문화라는 게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굉장히 더 치열한 문화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과도기인 것 같아요. 과도기. 그래서 지금 2030들은 나름대로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월급과 보이는 복지 혜택을 놓고 얘기한다면 사측은 조금 더 객관적인 성과와 보상 제도와 그리고 그 수평 구조에 대한 이해들을 양쪽에서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수평 구조라는 게 수직 구조에 대해서 비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기업은 수평 구조가 좋고 어떤 기업은 수직 구조가 더 좋은데 그건 업종에 따라 다른 거고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아요. 수직 구조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에서는. 그런데 너무 수평 구조가 돼버리면 신입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같이 그냥 분기마다 날아가는 그런 이제 치열함을 같이 겪어야 되는. 그래서 장단점이 나름대로 다 있는데 수평 구조는 그만큼의 책임이 더 많이 강조되고 수직 구조는 조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이제 좀 그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그런 불평등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어쨌든 조금 더 공부합시다 우리. 예, 그리고 공부를 해서 이게 막 동시에 문화들이 들어오고 좋은 것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선진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서 공부를 안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 유리한 것만 갖고 와서 비교를 하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런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화합을 위한 공부를 양쪽이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엑사이다 여기까지였습니다.